소장님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제안 받아서 새벽 2시까지 PPT를 막 만드는데 한 60장이 되더라고요. 중독은 아시다시피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60장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할 생각을 했는데 자다가 생각하니까 발표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짧더라고요. 15분.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떡하나. 근데 이제 오늘 뭐 국장님도 오시고 또 의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보좌관도 많이 오실 것 같아서 무엇보다 중독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서는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법이고 또 이제 지역적인 다른 인프라의 구축이긴 한데요. 그래서 발표는 짧게 하지만 자료라도 기본적인 나중에라도 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라도 유인물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 보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걸 다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굉장히 많은 유병률과 사회적 폐해와 그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신과 질환보다도 특히나 더 많은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문에서는 매번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한때는 뭐 게임이 뭐 마약이냐 그래서 한때 우리 중독학회 뭐 교수님들이 텔레비전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고요. 뭐 최근에 또 마약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들은 되게 많은데 정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중독 문제를 조금 더 예방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회복 재활로 이끄는 이런 프로세스가 정말 많이 부족할 뿐더러 뻥뻥뻥 빕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 복지부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또 관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개입하는 서비스도 있고 뭐 센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매개체 중심이에요. 뭐 도박이면 도박에 대한 사감에 대한 얘기, 문체부에 대한 얘기, 게임도 마찬가지죠. 뭐 그 지역 그 중독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그냥 그 문제에 대한 정부 그 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어떻게 이 3차에서는 좀 다뤄서 적어도 부족한 부분, 아까 이영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맞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특히나 언어가 다릅니다. 복지부에서 말하는 언어와 다른 기관에서 말하는 언어와 또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때의 언어가 다른 부분들을 그걸 어떻게 진행을 시키는 것이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한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요. 슬라이드는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요점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뭐가 중독 심각하다. 이거 매번 나오는 슬라이드이긴 합니다. 의과대 학생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코올 사용량은 얼마나 될까? 제일 많죠. 중독 정신과 전체 질환적에서 넘버1입니다. 알코올이.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정말로 정식 진단이 된 우리가 게임 사용장애나 이런 문제도 청소년에 따라 연대 따라 다르긴 하지만 거의 10에서 15% 정도라고 될 수 있고 도박 중독 정말 많이 옵니다. 제 외래에 요즘에는 도박 환자를 한 세션이면 5-6명 오거든요. 마약 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지만 정확한 숫자도 잘 모르긴 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있다. 일단 이 슬라이드는 너무 많다. 중독 문제는.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이번 슬라이드는 그런데 치료를 안 받는다. 치료 받을 데가 없다. 우울장애도 그래도 한 20% 받지만 알코올 사용장애는요 한 2.5%밖에 안 받아요. 마약은 더 적어요. 너무 적다. 인프라도 없고 받을 생각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다 같이 있습니다. 너무 적다. 마약류? 마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 인프라도 없지만 연계되지 않죠. 마약 사범이 그 범법자 중에서 제일 재범이 많은 게 뭘까요? 마약입니다. 40에서 45%가 재범합니다. 뭐 재범이라는 게 다시 마약을 하는 거지. 왜냐면 교도소 나오신 다음에 뭐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있다가 다시 또 마약하는 것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 개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치료보호기관도 우리 복지부에서 열심히 해서 많이 만드셨지만 진짜로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별로 없고 자 이렇습니다. 최근에 식약처에서 함께 한걸음센터 또는 용기 한걸음센터가 만들어져서 사회재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실은 또 17개 센터가 만들어져서 열심히 합니다. 저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프로그램을 저도 계속 리뷰하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그냥 어떤 치료적 서비스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냥 사회재활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몇 세션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걸로 제한하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도박,
도박 뭐 당연히 뭐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박 그러면 어딜 치료해? 안 모르실걸요.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뭐 디지털이나 게임 사용장에 대한 문제는 더더군다나 더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센터는 많죠. 뭐 여가부도 만들고 뭐 교육부도 만들고 센터가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간단한 어떤 스크리닝하고 그냥 상담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정책적으로 보시면 알코올, 마약, 도박,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네 가지만 보더라도 있어요. 이렇게 저쪽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는 여기서 여기라고 저기서 저기하고 법적 체계도 좀 있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죠. 분산되어 있고 분절되어 있고 공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문제는 갖고 있는 인프라 부족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이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3차에서는 적어도 이게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1차, 2차 때 했었던 것들이 별 큰 의미가 없었다면 3차에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의 근본적인 것만이라도 뭔가 좀 다뤄줄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게 지금 저희 중독 영역에서 계속 말씀이 나누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잘 안 되느냐는 거는 그렇습니다. 자꾸 이게 이제 매개체 중심이죠. 도박이면 도박, 게임은 게임 이렇게 되고 있던 분들이 이제 정체적인 어떤 이런 중독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고 보건학적 투자가 취약합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중독은 자살도 관계가 많이 있고 다른 정신과 질환도 많이 있고 제가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내과 환자들 중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알코올 환자도 많으니까요. 그런 알코올이나 이런 다른 중독의 문제가 내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서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계속 코어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정신과에 좀 많이 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보건학적인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도외시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되니까 데이터가 별로 없고 근거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중독의 가장 바람직한 거는 회복이잖아요. 사회의 복귀고. 그리고 통합적 돌봄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멋지게 딱 그려줘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무 좋아요, 챗GPT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문제의 7가지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냐? 지금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금 아까도 계속 나온 중에 하지만 중독이라고 하는 이런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돼야 되죠. 어떤 매개체 중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되려면 언어가 비슷해야 돼. 그래서 이런 평가부터 치료, 배치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언어를 우리 각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지역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하고 교육받고 그걸 나름대로 우리가 말은 이제 국가 표준 공통 기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모델을 좀 만들고 그걸 통해서 지역으로 확산되고 또는 중앙에서 하는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만든다. 이게 3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변해야 되겠고 지금 중독은 잘 아다시피 크게는 2가지입니다. 연속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레벨 오브 케어라고 얘기하는 수준별, 단계별 치료가 일단 중추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목표, 수준별 목표를 하려면 여기는 예방부터 시작해서 조기 개입, 치료, 재활, 그다음에 사회복귀라고 하는 이런 큰 틀이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서로 연계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컨티뉴 오브 트리트먼트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시험이 안 나오니까 그냥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스텝 5까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고, 분절되어 있고, 공백이 있고.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치심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면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공통 기반의 이런 평가 모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컨센서스가 마련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들고요.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마 아까 이용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에 가장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통 기반을 설계하고 그렇게 공통 기반을 설계해서 각 정부가 같이 나가려면 뭔가 이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죠.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하고 지금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걸 마련함으로 인해서 거버넌스가 마련이 된다면 이런 공통 기반 설계를 통해서 평가를 해봤더니 이 지역에는 이게 좀 없어. 그럼 이걸 마련해야 좋겠어. 제 춘천에 있는데 춘천에는 딴 건 있는데 여기 없어.
그럼 지역마다 차별화된 아까 그 커뮤니티 베이스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베이스된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또 채우고 하는 이런 성과와 활류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공동 기반 모델은 이게 사실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영국, 미국, 호주도 그렇고 이런 기반한 어떤 평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수준별 평가 도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평가 자체도 6가지 디멘전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중독이 얼마나 심했어, 재발이 얼마나 잘 돼, 지역에 있는 지진은 얼마나 좋아, 가족과의 관계는 어때, 뭐 여러 가지 동기는 어때,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하는 모델들이 나름대로 체계화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배치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역 중독센터 가야 돼. 이런 경우에는 뭐 병원을 갈 수 있겠다. 외래만 가도 되겠어. 아 너무 근단 증상 심하다면은 입원도 해야 되겠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진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 반대로 그런 기관이 만들어진다면 반대로 자원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이야기고요. 이제 그런 서비스대로 우리가 평가와 적정 배치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했었어요. 알코올은요. 복지부에서 지금 국장도 계시지만 복지부에서 저희 중독학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는 중독센터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협업을 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알코올인 경우에는 지역마다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겠어. 그래서 중독센터부터 외래 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치료를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걸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디지털로 나왔지만 그러면 연결되는 이런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것들 또 뭐가 있겠어 하는 걸로 해서 이게 쭉 연결되자 하는 연구들을 계속 했었고요. 이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는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했었고 전국 단위로 50 몇 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알코올이라고 하는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이 그래도 다른 거 안 한 거보다는 훨씬 더 치료도 잘 받고 물론 이제 단주를 딱 하면 좋겠지만 그건 조금 너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는 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건강 습관이나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레벨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목표, 그다음에 어떤 기관이 담당할 것인가, 또 이것도 어떻게 같이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큰 틀을 통해서 같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마치 기관들도 또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얘기해서 이런 큰 그림대로 예방부터 수준별 치료를 하고 끝나고 나서는 지역사회 재활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로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거버넌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인프라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법적 제도가 마련되는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늘 여러 번 얘기를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능 중심의 어떤 거버넌스가 마련이 돼서 그 중독이라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컨티뉴엄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당연히 중독도 장애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는 게 맞긴 하겠죠. 치료가 있고 그 외에 예방 및 회복 또 재활 부분에서는 다른 거버넌스가 또 참여해서 당연히 도와주고 또 어떤 중독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 좀 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보건복지부 외에 이 다 사실 중독 관련한 어떤 문제들에 다 참여하는 거버넌스거든요. 이런 거버넌스들이 이렇게 어떤 그 큰 컨트롤 타워 안에서 같이 활동해 준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아마도 중독 문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나라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은 마약부터 시작해서 도박도 있고 알코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역적인 마다 이렇게 채워져서 나가는 방향들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5개년 계획에는 향후 5개년 계획 이렇게 할 건데 다른 정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가 한번 컨센서스를 형성하자 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 또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걸 수준별로 평가할 것인가, 다면적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터 중독법 해서 중독 치료 재활법 여기 아마 한지아 의원님이 만드신 지금 발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중독 학회랑도 그러고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투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신보건법 안에 정신건강복지법 안에서도 중독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거버넌스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법이 제일 중요하긴 하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거버넌스들이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도 지금 따로따로잖아요. 식약처, 복지부 지금 따로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조금 더 뭔가 공통 패키지 예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같이 바라보는 성과 기반의 평가를 통해서 이런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하는 걸 또 얘기를 한다면 이제 아마도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주건강 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가 20년 전부터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아마도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 지금 이제 그런 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성과관리, 평가관리 툴도 우리가 이 안에서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그 논의들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독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게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용훈 교수님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그렇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있는 3차년도의 5개년 계획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 중소학교도 그렇고 많이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녹여 들어가서 진행되는 거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제 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